김해몽의 좀. 부산 YMCA 김해몽 감사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사람을 어떤 보직에 앉히는지 이 인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엿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역 균형 발전, 부울경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새 정부의 첫 해수부 장관에 발탁된 전재수 의원, 그리고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렇게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보름 정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예. 인수위 없이 출범했지만 국민 통합 정부를 이끌면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전국도 안정되어 가고 있는 편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이재명 정부의 장관 인선 청문회, 소위 이제 슈퍼위크라고 하는데 이번 주말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이번 장관급 인선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발탁된 전재수 부산 북구갑 의원은 지난 15일 화요일에 장관 인선 청문회를 거쳤습니다. 네. 아마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이미 취임을 했습니다. 지난 7월 10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예, 자 먼저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해수부 부산 이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었지. 어떤 말들이 오고 갔습니까? 국회 청문회 인사청문회니까 장관에 걸맞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서 자격과 자질을 검증합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연내 해양수산부를 반드시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해운, 해양, 수산 관련 기업들도 유치해서 명실공히 부산이 해양도시로서 위상을 되찾겠다는 철학과 소신을 밝혔습니다. 또 북극 항로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개척하여 이 새로운 바닷길을 열어 안전하고 활기찬 해양 교통 시대를 열겠다고 했고, 또 해양 산업의 외연을 더욱 넓히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독도 관련해서 해양 주권 의지를 확인하면서 해수부 이전을 완성해서 이 해양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획으로 삼아 달라는 주문도 했습니다. 한편 이 청문회니까 야당인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했는데요. 해수부 장관하고 내년 부산시장 출마할 거냐고 물었는데 선거용 카드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재수 장관 후보자는 성과로 보여주겠다. 지금은 부산시장 출마보단 해수부의 혁신과 성과에 집중하겠다 하면서 정치적 계산 없이 장관이 된다면 해수산업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집중하겠다. 해양수산 관련 정책을 기술, 산업, 환경 다방면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즉답은 좀 피해 갔습니다. 전재수 후보는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은 물론이고요. 수도권에 흩어져 있는 해양기관, 해운 기업까지 부산에 유치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특정 기업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상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인 HMM 부산 이전을 염두에 둔 것 같다라고 읽히죠. 그렇습니다. HMM 본사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기도 합니다. 예. 이 해양을 새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해양으로 수도권 일극 집중을 극복하겠다는 것입니다.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전재수 의원은 이전부터 북극 항로 개척과 함께 부산을 해양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말해왔고 수도권 엔진 하나만 있어 위태로운데 해양 강국을 위한 또 다른 엔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되돌아보면 해양 수도 부산을 선포한 해가 2005년인데요. 벌써 25년 전이죠. 예. 긴 세월 동안 부산은 여전히 해양 수도에 걸맞는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세계적인 해양 기지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면서 중차대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부산 상공계가 HMM 본사 부산 이전에 시동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부산 상인은 HMM 본사 부산 이전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발표했고 또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했습니다. 부산은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이지만
매출 상위 14대 해운사 중 13곳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운사들이 대부분 항구 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반해 대한민국만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져 지역 경제력 분산이 절실하다는 문제점에 대해 대안으로 HMM 본사 부산 이전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해운 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HMM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해 만약 50층 규모의 사옥을 신축할 경우에 예. 이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1조 8,179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고 또 건축 과정에서 4,570개의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연관산업과 해운 클러스터 활성화, 고급 인재 유입, 해양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해양 관련 공공기관들도 부산에 이전해야 되고 또 보고와 같이 해양 지식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마중물이 될 해사 부분도 조속히 설치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글로벌 해운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행정과 세제 특례, 이전 비용 및 R&D 기술 개발 지원, 이 특별 해양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진짜 지금 부산의 현안들이 정말 많은데 특히 이 대통령의 부산 핵심 공약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은 그 다양한 공약들을 컨트롤하게 되는데 그런 만큼 전 후보자의 역할이 단순한 부처 장관의 역할을 뛰어넘을 거란 전망도 보입니다. 맞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이나 HMM 본사 부산 이전, 또 해사 법원 설치, 해양 해운 관련 공공기관 등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균형 발전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 1급 집중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해양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하는 것입니다. 네. 특히 이 사업은 대통령이 올해 연말까지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라고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HMM 본사 이전과 관련해서 노조 반발도 매우 심하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HMM의 기능은 선박 선원을 관리하는 해상 부문과 화주 영업과 선박 금융을 다루는 육상 부문으로 나뉘는데 이 중에 55%를 차지하고 있는 육상 노조가 반대를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인프라 얘기를 하면서 특히 저연차 직원들이 서울 잔류를 강하게 얘기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김용웅의 좀에서 이 시간 지역 균형 발전 부울경을 대표하는 인물들 살펴보고 있는데 이어서 지난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방시대 위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먼저 지방시대위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곳인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예,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부서인데요. 하는 일은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곳입니다. 이전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를 통합한 조직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네, 이게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기반으로 하는 5극 3특 전략으로 균형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는데요. 최우선 과제도 5극 3특 균형 발전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설계도 마련을 꼽았죠. 예. 지난 10일 지방시대 위원장으로 취임한 김경수 위원장은 대통령 특별 공약인 5극 3특 균형 발전 전략과 행정 수도 이전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5극은 이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이 3특은 제주, 강원, 전북 세 곳의 이 특별자치도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5극 3특 전략을 통한 초광역 협력과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 또 세종 행정수도 이전은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꾸고 국가 운영의 틀을 새롭게 하는 일이라 하면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이 살아야 수도권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공모를 통해 지정되는 기회발전 특구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런 견해도 밝혔지요.
대한민국 특구가 한 예. 2,000개 정도 됩니다. 예. 이게 대한민국 균형 발전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 지방 정부가 자율권을 갖고 지역 경제를 살려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중앙정부 공모 사업을 어떻게든 하나 더 따내야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다 보니 공모사업 위주의 특구 체계가 마련됐다며 이런 근본적인 뿌리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이러한 얘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체계가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종속적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 중앙과 지방은 협력적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이 재정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위주로 활용해 왔다는 것의 특구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 중에 보면은 지방 정부가 자율권을 갖고 지역 경제를 살려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원래 지방 분권인 거잖아요. 진정한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과 또 그에 상응하는 재정 자원이 뒷받침돼야 하는 건데요. 예,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지방정부라 하셨지만 정확한 명칭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예. 지방자치가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보고 한 30년이 지난 현재의 지방자치를 보면 한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데까지 신뢰관계를 차근차근 쌓아가야 한다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재정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대통령에게 출마하면서 후보 시절에 한 말이 있는데 경상남도 도지사 시절 연간 10조 원 규모 예산 가운데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단지 2%뿐이었다고 예. 말하면서 과감한 재정 분권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국가 균형 발전의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하기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 편성권 등이 없는 자문기구 때문인데 예. 문제는 지방분권 실현이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김경수 위원장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할 가능성을 열어뒀지에. 예, 지방시대위원회는 2023년 7월에 출범했는데 지금까지 뚜렷한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직속이라는 위상도 있지만은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문기구라는 한계가 있고 예. 무엇보다도 예산 편성권이 없는 이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생태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 김경수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면 조직을 보완해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이재명 정부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국정과제라며 위원회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해수부 부산 이전, 오특 상극 실현 등 굵직굵직한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되는 것은 적절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래도 이제 재정 분권을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 이 위상도 계속해서 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균형 발전 측면에서 보면은 국토교통부 지도부 구성도 참 중요한데요. 내각 내 이제 균형 발전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장관과도 2명까지 차관 인선을 발표하면서 초대 지도부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3선인 김윤덕 의원을 지명했고 2명의 차관도 이미 임명을 했습니다. 국토부에는 2명의 차관이 있는데 제1차관은 국토 및 도시 주택 정책을 총괄하고요. 네. 제2차관은 항공, 철도, 도로 등 교통 정책을 관할합니다. 1차관에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멘토라 불리는 이 가천대학교 이상경 교수가 임명되었고 네. 또 그 항공, 철도 그리고 도로 등 교통 분야를 총괄하는 제2차관에는 강의업 차관이 임명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YMCA 김혜몽 감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